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무방을 제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 시절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참에 이기고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미만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오늘 개국 시정 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지조를 전환하려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잠깐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통령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표 입법회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에게 서로의 협력을 잘 해나가는 데 촉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무방을 제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 시절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참에 이기고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미만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오늘 개국 시정 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지조를 전환하려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잠깐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통령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헌 시도를 불참했습니다. 이건 단순 것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참에 이기고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미만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오늘 개국 시정 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려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잠깐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통령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